2023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 이 영상 하나로 내년 전망, 반등 시점, 대처 방안,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2023년 전망을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영상 길이가 대부분 30분에서 1시간씩 되다 보니까 전부 다 보기가 어려우시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결론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은 회복되지 않고 올해보다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결론입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2024년까지 혹은 2028년까지도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있었고요. 더 비관론자들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이제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침체기에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 핵심적인 이유는 금리입니다. 부동산은 공간의 개념만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금융과 한 세트로 묶여 있죠. 바로 레버리지 때문입니다. 대출의 개념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일반적인 패턴은 금리가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겁니다. 대출 이자에 대한 압박이 늘어나니까요.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늘 이런 패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그걸 상쇄할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펀더멘털이 충분하고 소득이 그 이상으로 늘어나면 당연히 상승 여력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 환경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경제 침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의 현금 흐름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규모가 큰 채권 시장에도 자금 경색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돈맥 경화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한국 시장은 특히 더 심각한 것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이외에도 전세, 미분양, 정부 규제 같은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대부분 부가적인 요인이고 가장 중심은 금리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계에 계신 분들이나 애널리스트 분들은 금리에 확고하게 중점을 두는 데 반해서 현업에서 중개를 중점적으로 하는 이런 부동산 업자라고 할까요? 이런 전문가분들의 의견은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금리보다는 대중심리라든지 미분양 이런 요소들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역시나 지금 시점은 금리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최근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제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들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렇게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전체적인 거시경제의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은 목표로 하고 있는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높이고 유지할 겁니다. 현재 4%대 금리인데요. 앞으로 5% 이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고 이거를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 베이비 스텝으로 속도 조절만 할 뿐이지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절대 방심하지 않을 거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70년대와 80년대 미국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의 역습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무려 20% 가까이 인플레이션이 치솟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연준은 경기 침체, 즉 경기냐 아니면 물가를 놓고 당연히 인플레이션 쪽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이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언제 상승 여력이 생길까요? 네, 당연히 미국 기준금리가 하락을 시작할 때부터 기회를 찾아봐야 됩니다. 더불어서 매도 호가가 거래가를 뚫는 시점이 오면 그때가 바로 반등의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대규모 단지에서 25평에서 33평의 가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과도한 레버리지로 주택을 이미 매입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티는 것이 좋겠죠. 전세를 주더라도 어떻게든 이 집을 팔지 말고 손해를 보고 팔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게 좋다는 것이 또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앞으로 폭발적인 상승은 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가계부채는 줄고 소득은 높아지면서 균형점이 생기게 되겠죠. 그때까지 잘 이겨내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